미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새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 RSV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3대 자동차 연합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자동차 가격이 오르는 등 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18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1인당 23만 7,500달러가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퇴 생활하기 좋은 나라들로 노르웨이가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22, 한국은 21위로 아시아에선 가장 좋은 곳으로 꼽혔습니다. 10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가족이민 2의 순위 최종 승인일이 1년 이상 진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 RSV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 백신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접종할 수 있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민들은 새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고 60세 이상은 RSV 백신까지 한꺼번에 맞거나 2주 후에 접종할 수 있다고 의료진과 보건당국은 권고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고대로 9월 중순인 15일 현재 새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 RSV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 백신까지 세 가지 백신을 함께 접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FDA와 CDC는 올 가을과 겨울 또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세 가지 바이러스에서 최대한 보호받기 위해 미국민들은 세 가지 백신을 접종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들에 대처하는 업데이트한 코로나 백신도 독감 백신처럼 1년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됐고 이 두 가지 백신은 동시에 접종해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돼 한 번의 예약으로 동시 접종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백신은 성인과 어린이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성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노바백스 등 세 회사의 백신으로 나오는데 1년에 한 번만 맞아도 되기 때문에 예전 기록과는 상관없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 코로나 백신은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줘 이번에도 무료 접종할 수 있으며 무보험자들은 로컬 당국의 헬스케어 센터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새로 업데이트한 코로나 백신이 돌연 변이가 30개 이상 많은 BA.2.86까지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변이들에게 보호를 해주는 데 효과적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FDA와 CDC는 새로 업데이트된 코로나 백신을 한 번만 접종해도 중증 입원과 사망 위험을 상당히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맞는 독감 백신은 코로나 백신과 동시에 접종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이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한 번의 예약으로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동시 접종해도 된다고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RSV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 백신은 60세 이상 노년층만 현재 맞을 수 있고 다른 백신과는 2주 간격을 두고 접종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보건당국은 60세 이상 노년층 7,650만 명은 RSV 백신과 새 코로나 백신, 독감 백신까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접종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동시 접종 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는 아직 자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꺼림칙한 경우 새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맞은 지 2주 후에 RSV 백신을 접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료진과 보건당국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증 발병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매주 16%, 사망자들은 18%씩 늘고 있는 만큼 새로 업데이트한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 노년층은 RSV 백신까지 접종해 올 가을과 겨울 트리플 데믹을 막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3대 자동차 연합 노조들이 세 곳의 조립 공장에서 파업에 돌입해 적지 않은 여파를 겪게 됐습니다. UAW 연합 자동차 노조원 15,000명 가운데 10% 이하인 12,700명이 파업에 들어갔으나 장기화되면 자동차 공급 차질로 차값이 오르고 근로자들과 업주들이 합해 60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면서 미국 경제에서 총생산이 0.3% 줄어드는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3대 자동차들이 동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3대 자동차들의 연합 노조인 UAW 노조원 15만 명 가운데 10% 이하인 12,700명이 15일 새벽 0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파업에 돌입한 3대 자동차들의 조립공장 3곳은 GM의 미주리주 웬치빌 조립공장에서 3,600명과 포드의 미시간 조립공장에서 3,300명, 스텔란티스의 오하이오 톨레도 조립공장에서 5,800명 등입니다. 스텔란티스는 크라이슬러 자동차와 이태리 피아트, 프랑스의 뿌조가 합작한 회사입니다.
UAW 연합노조는 파업에 들어간 12,700명의 노조원들에게 파업기금 8억 2,500만 달러에서 1인당 일주일에 $500씩 현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상 처음으로 3대 자동차 제조사들의 연합노조가 세 곳에서 12,700명이 동시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데드라인까지 임금 협상에서 합의점을 타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UAW 연합노조는 그동안의 협상에서 4년간 임금을 36% 올려주고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맞서 포드는 4년 반에 걸쳐 20%, GM은 4년에 걸쳐 18%, 스텔란티스는 17.5% 인상안으로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사 양국은 파업에 돌입한 이후에도 임금 협상을 재개할 채비를 하고 있어 줄다리기 끝에 언제 어떻게 타결지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연합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다른 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확산될 경우 미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할 것으로 CBS 뉴스가 지적했습니다. 연합노조의 파업이 3, 4주나 이어져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안정세를 찾았던 새 차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업 장기화 시 근로자 임금과 사업주들의 수익에서 60억 달러는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CBS 뉴스는 우려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 경제의 국내 총생산에서 0.3%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 파업으로 GM과 포드의 전기차 생산 확대와 일대 전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18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1인당 23만 7,500달러가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대학 학비를 포함하면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자녀 한 명을 출생에서 18세,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양육하는데 23만 7,482달러가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CBS 뉴스가 15일 보도했습니다. 또한 자녀 1인당 양육비로는 1년에 2만 1,681달러가 드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이 방송은 밝혔습니다. 자녀 양육비에는 가구당 주거비와 식료품, 보육비, 의료와 교통비,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18세까지 드는 양육비나 매년 드는 양육비는 주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18세까지 드는 총 양육비를 보면 가장 많이 드는 1위는 하와이로 31만 4,5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알래스카로 27만 1,000달러, 3위는 메릴랜드로 25만 9,000달러, 4위는 서부 워싱턴주로 25만 7,400달러, 5위는 오레건주로 25만 2,6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들을 보면 8위가 버지니아로 23만 9,000달러, 12위 뉴저지로 23만 달러, 14위 뉴욕주로 22만 9,400달러, 16위 캘리포니아로 22만 5,600달러가 들고 있습니다. 29위는 워싱턴 DC로 21만 달러이고 31위 텍사스로 20만 7,800달러, 34위 플로리다로 20만 달러, 35위 일리노이로 19만 9,0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9위는 조지아로 17만 6,600달러, 50위는 미시시피로 17만 4,400달러, 마지막은 사우스캐롤라이나로 16만 9,300달러로 가장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양육비가 적게 드는 지역은 물가가 싼 것도 있으나 세제 혜택이 많은 덕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매년 쓰고 있는 자녀 양육비는 전체 양육비와 순서에서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자녀 양육비는 1위 하와이가 3만 500달러, 2위 워싱턴 DC가 3만 100달러로 두 곳이 3만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5위 메릴랜드는 2만 7,000달러, 6위 뉴욕은 2만 6,000달러, 7위 캘리포니아는 2만 5,700달러, 13위 버지니아는 2만 4,300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남부와 동남부 지역이 싼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31위 텍사스는 매년 1만 9,900달러, 39위 플로리다는 1만 8,900달러, 47위 조지아는 1만 6,5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세까지의 총 양육비 1위인 하와이의 31만 4,500달러와 51위인 사우스캐롤라이나 16만 9,000달러는 근 2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년 자녀 양육비도 1위인 하와이 3만 500달러와 51위 미시시피 1만 5,500달러도 거의 2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지구촌에서 은퇴 생활하기 좋은 나라들로 노르웨이가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20위로 밀렸으며 한국은 21위로 아시아에선 가장 좋은 국가로 꼽혔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은퇴 생활하기 좋은 국가들로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국가부채, 불경기와 전쟁 등을 고려해 지구촌에서 가장 은퇴 생활하기 좋은 나라들로는 유럽 국가들이 대거 상위권에 들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은퇴 생활하기 좋은 국가들은 44개국을 대상으로 고물가와 고금리, 국가부채, 불경기, 전쟁, 기대 수명 등 여러 요소들로 점수를 부과해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은퇴 생활하기 좋은 나라 1위는 북유럽의 노르웨이가 꼽혔고 2위는 물가가 비싸지만 스위스가 선정됐습니다. 3위는 아이슬란드이고 4위는 아일랜드, 5위는 룩셈부르크, 6위는 네덜란드로 나타났습니다. 7위와 8위는 오세아니아에서 차지했는데 7위가 호주이고 8위가 뉴질랜드로 평가받았습니다. 다시 유럽으로 가서 9위는 독일, 10위는 덴마크, 11위는 오스트리아로 꼽혔습니다. 은퇴 생활하기 좋은 나라 12위가 캐나다로 선정됐고 다시 유럽으로 가서 13위는 핀란드, 14위는 스웨덴, 15위는 슬로베니아, 16위 영국, 17위 이스라엘, 18위 체코, 19위 벨기에로 유럽 각국이 대거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은퇴 생활하기 좋은 나라 22위에 선정됐는데 전년의 18위에서 2단계 떨어진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40년 만에 물가 급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9.1%까지 치솟은 바 있고 올 6월에는 3분의 1인 3%대로 진정시켰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고물가의 고금리로 은퇴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부채가 올 초 31조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등 미국민들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있어 은퇴자들마저 빚 부담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와 약물 오남용, 총기 폭력으로 기대 수명이 낮아져 은퇴 생활하기에 좋은 나라 순서에선 밀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은퇴 생활하기 좋은 나라 21위는 한국이 차지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24위가 일본, 26위가 싱가포르, 38위가 중국으로 나타났으며 인도는 이번 평가의 맨 마지막인 44위에 머물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는 39위로 은퇴 생활하기 그리 좋지 않은 나라로 꼽혔고 멕시코는 40위, 브라질은 43위로 하위권으로 처졌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가족이민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이 1년 이상 대폭 진전됐습니다. 새 회계연도의 시작으로 연간 쿼터가 다시 배정됐기 때문에 이들 범주에선 그린카드가 대거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새로운 2024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기대만큼은 아니지만은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가족이민 2A 순위에서 급진전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4 회계연도의 첫 달인 10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1년 12월 1일로 한꺼번에 1년 반이나 급진전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접수 가능일은 23년 2월 1일로 3개월 후퇴에 시비가 갈렸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0년 8월 1일로 3개월 나갔고 접수 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6개월 보름이나 개선됐습니다. 박사급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도 새 연관 쿼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동시에 오픈됐습니다. 이에 비해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7월 8일로 고작 일주일 개선에 그쳤고 접수 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한 달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가운데 비성직자 총교이민의 최종 승인일은 불능으로 그린카드 발급이 전면 중단된 반면에 접수 가능일은 2019년 3월 1일로 5개월 나아갔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습니다. 10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 2A 순위의 승인일만 대폭 진전됐을 뿐 다른 순위는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5년 1월 1일, 접수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19년 2월 8일로 1년 1개월이나 대폭 진전된 반면에 접수 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가족이민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가족이민 3순위는 승인일이 2009년 1월 8일, 접수일은 2010년 3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가족이민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 접수일은 2008년 3월 1일에서 연속 제자리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